안녕하십니까.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주치료 그리고 잇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외과적 술식, 즉 칼을 대지 않는 스케일링, 치은연화 소파술, 치근 활택술, 요 세 가지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칼을 듭니다. 자, 잇몸 수술, 치주 판막술 내지는 다양한 잇몸 수술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하며 어떠한 수술들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건강한 잇몸 주변에 치태와 치석이 끼게 되면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은 이 단계에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지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잇몸이 붓게 되니까 양치질이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음식물이 끼게 되며 치간칫솔, 치실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뼈가 녹게 되는 치주염, 그리고 고도의 치주염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요 치은염 단계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스케일러와 큐렉과 같은 이 비외과적 술식으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잇몸을 돌리시거나,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양치질을 꼼꼼히 하셔서 치과에 오지 않으시고도 이 치은염이 아닌 그 전 단계,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잇몸뼈가 녹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치료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잇몸, 빨간 선으로 표현되는 잇몸 아래로 치석이 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뼈를 녹여버리게 되는데, 그 부위는 원래론 뼈가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뼈가 사라집니다. 아주 헐거운 살만 남아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치주낭, 즉 포켓입니다. 이 주머니처럼 무언가는 쑥쑥 들어가는데 닦으려고 하면 닦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점점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스케일러와 큐렛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치아에 뿌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구 접근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잇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치주 수술의 3대 원칙, 여러 가지 목적이 교과서적으로는 있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시야의 확보입니다. 비외과적 술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술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깊은 치주낭의 경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고 꼼꼼하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기구의 접근입니다. 치주낭 안에다 기구를 넣고 막 긁고 있으면은 이게 치석인지 이게 치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잇몸을 열고 그리고 기구를 정확하게 밀어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양치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잇몸을 다시 형태 변경을 해드려야 환자분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꼼꼼하게 닦아도 제대로 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청소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카페트가 있어요. 카페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겠죠. 카페트를 여는 겁니다. 잇몸을 열듯이 카페트를 열어서 시야를 확보하고요. 그럼 쓰레기가 보입니다. 빗자루를 넣어서 싹 닦아내죠. 바로 기구 접근이 편해집니다. 이 카페트를 다시 덮어버리면 분명히 너풀너풀 되면서 계속 쓰레기가 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조금 너풀너풀 되는 가위로 잘라주면은 앞으로도 쓰레기가 잘 끼지 않고 청소가 간단해지겠죠. 바로 요 카페트 안에 들어간 쓰레기를 제거하듯이 잇몸 안에 들어가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잇몸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치과에 왔으니까 잇몸 수술해서 확실하게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잇몸 치료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코드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분께서 치주염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거는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비외과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칼을 들게 되면 되돌릴 길이 없어요. 칼을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남겨놓고요. 칼을 들지 않고 스케일링과 큐렛을 잇몸 안에 넣어서 이 비외과적으로 일단 제거를 해봅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바로 수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재평가를 들어갑니다. 이 환자분이 과연 양치질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양치질을 잘한다. 그러면 한번 수술 안 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양치질을 잘하면은 오히려 수술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잘 유지를 하겠구나 안심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양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봤자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평가를 해서 이 칼을 들기 전에 여러 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랄 하이진, 구강 위생이 되고 수술로 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제서야 저희는 칼을 듭니다. 이것을 외과적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엔 뼈가 녹아있는 부분에 골을 채워 넣는 재생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칼을 드는 거는 대청소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잇몸을 열고 대청소를 쫙 해드렸는데 당장 그 다음날부터 양말 벗어놓고 음식물 쓰레기 안 내다 버리고 청소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신다면 대청소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해드릴 분은 매일매일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는 걸 할 줄 아는 분들에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죠.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항상 이 비외과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재평가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외과적 술식의 증례입니다. 잇몸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치석을 손에 기구를 넣은 그 텍타일 센스라고 하는 손맛으로 치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긁혀 나오죠. 자,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보니까 한 9mm 정도 쑥쑥 들어가는 치준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뼈는 이미 다 녹아 있습니다. 긁어도 잘 안 긁히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술의 목적이 뭐였죠? 세 가지. 시야 확보, 두 번째 기구 접근, 세 번째 잘 닦을 수 있도록 외형을 형성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이 원 안에 보이는 것처럼 치아 바깥쪽에 있어야 될 뼈는 싹 녹아버렸고요. 거기에 검은색, 갈색의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일단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기구 접근이 가능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뼈를 넣고 재생까지 해드리고 저희가 덮고 나오죠. 세 번째, 외형 형성은 안 해요. 앞니 쪽은 이걸 잘 닦으시라고 잇몸을 내려놓으면 너무 흉해지기 때문에 원래 있는 그 형태대로 다시 덮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잇몸 수술이에요. 환자분들 중에는 잇몸 수술이라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잇몸을 열고 스케일링을 깊이 하는 거다라고. 자, 이제 골 이식술입니다. 잇몸을 열었는데 너무 뼈가 많이 녹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흔들 나중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녹아있는 만큼의 뼈를 저희가 넣어드리고 그 뼈의 재생을 촉진을 하는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 골 이식 수술이라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 뼈가 잘 재생이 되려면 이런 컵 모양, 그릇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가 뼈를 채워 놓으면 도망가지도 않고 뼈가 잘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그릇 내지는 우물이 벽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뼈는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결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다양한 증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례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뼈가 확 녹아버렸어요. 빼기에는 너무 아깝죠.
잇몸을 조금만 열고 안에다가 뼈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차폐막을 덮고 꼬매주면은 3년 뒤 약간의 치석이 좀 보이긴 하시지만 어쨌건 아주 튼튼하게 유지가 잘 되고 계시고요. 엑스레이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왼쪽이 수술 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죠. 치아와 치아 사이에 하얗게 이 뼈가 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의 생명을 늘리는 거를 그러면은 저는 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어떤 뼈를 넣은 건가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가장 좋은 뼈는 환자분의 뼈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가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 구강 내에서 다른 부위에서 뼈를 얻기도 하고요. 양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엉덩이, 다리, 머리, 갈비뼈 이런 데서 뜯기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치과에서 그렇게까지는 얻지를 않죠. 대부분 구강 내에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자가골은 좀 빨리 녹는 단점이 있어서 부피 유지를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골과 다른 뼈를 섞어서 쓰는 거를 많이들 추천을 하죠. 자, 두 번째,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체를 기증하신 분들의 조직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동종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다른 분의 사체에서 쓰는 게 조금 꺼림직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동물뼈는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여서 동물뼈, 즉 이종골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널리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골 재생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동물이나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합성골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치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존재로부터 조직을 얻어오는 것을 저희가 이식제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 이종골류가 되겠습니다. 소에서 얻기도 하고요. 말에서 얻기도 하고 돼지에서 얻기도 하고 가끔씩은 산호초 이런 데서 얻기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요. 자, 그 외에 마지막 목적으로 제가 닦을 수 있는 외형을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터널화 수술. 치아 주변에 뼈는 녹았는데 그렇다고 살로 끌어올려서 덮어놓자니 치주낭이 너무 깊어지고 그래서 잇몸을 내려버리고 치아와 다리 사이를 치간 칫솔로 닦을 수 있는 외형을 만드는 걸 터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잇몸 수술 중에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치주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치주 수술 중에서도 특히 성형 목적으로 잇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주 성형, 잇몸 이쁘게 만드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JC 파크랜드를 검색해 주시고요.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